누구인가? 누가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했는가? 누가? 안녕하십니까? 정규의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경매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이 주는 벽 아니겠습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대한 것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냄새가 많이 나죠. 권리 분석이라는 말, 권리라는 말에서. 우리의 대부분은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면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기에 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법이 벽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 때문에, 법 냄새 때문에 경매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곧바로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권리 분석,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돈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돈이 필요한 마당에 쓸 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겠죠. 그런데 돈이 없는 마당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바로 필요한, 곧바로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빌리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며, 알지는 못하지만 돈을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나를 믿고, 나의 이 얼굴을 믿고, 마음가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열심히 살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믿고 은행이나 아는 사람 또는 모르지만 그저 그런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거저 빌려주진 않아요. 뜻하든 뜻하지 않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팔아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 인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질. 그때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이죠.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걸 알려주는 수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데 있는 거, 토지 등기 뭐 이런 거 여기 돼 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뭐 이런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 이 등기부 등본에 받을 돈이 얼마다 뭐 이런 걸 적어 놓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저당권 설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도 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물건에는 달려있지 않군요. 여기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나를 믿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믿고 나의 얼굴을 믿고 마음가짐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뜻하든 뜻하지 않든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빌려준 사람이 내가 개과천선하길 하늘에 빌며 그 결과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손가락만 쫙쫙 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정받지요. 그리고 그 확정받은 걸 가지고 인지를 확보합니다. 그 인질 역시 부동산이 되겠죠. 그걸 세상에 알려주는 수단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 등기부 등본에, 그 등기부 등본에 받을 돈이 얼마라는 것을 적어 놓겠죠. 그걸 가압류라고 해요. 가압류 한번 찾아볼까요? 또 가압류?
뭐 이런 데 있을까? 등기부 등본을 찾아서 소유권, 대지권, 소유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아이고, 요거는 뭐 별로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가압류라고 적혀 있죠. 가압류. 요걸 정확히는 가압류 등기라고도 하지요. 그냥 압류 잡았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 일단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서 이 두 가지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가압류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몇 개 있는지 찾을 능력이 있다면 권리 분석의 90%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매건 뭐건 모르는 분이라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제 말을 듣는 순간 권리 분석의 기초는 마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자, 법원이 경매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경매를 왜 합니까? 법원이 경매 진행을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갚지 않거나 가압류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배째라고 버텨나간다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혈행 역할을 합니다. 돈이 사회를 막 돌려요. 그런데 그게 막히는 거죠. 동맥경화가 와서 잘 돈던 피가 돌지 않으면 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돌던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맥경화, 돈맥경화, 그게 오면 사회도 끝장나겠죠. 그걸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돈 돌리기, 그걸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는 뭐다? 그렇죠. 돈 받아주기다. 그겁니다. 권리 분석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경매로 물건을 팝니다. 그 판 돈으로, 그 판매 대금으로 빚잔치를 하겠죠. 부동산을 인질로 잡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돈을 나눠준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날려버리는 거죠.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몇 명이든 가압류권자가 몇 명이든 저당권이 몇 개가 있든 가압류가 몇 개가 있든 돈을 모두가 충분히 나눠 가졌든 부족하게 나눠 가졌든 혹은 아예 못 받았든 그런 거 불문하고 죄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뻔하겠죠. 등기부 등본에 붙어있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말이죠. 왜 날려요? 그래야 돈이 도니까요. 그걸 날리지 못하면, 날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법원에 가서 부동산을 내 돈 주고 사겠어요. 법원이 여기서 법원이 빚잔치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또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을 두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경매 당한 물건들에는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집합등기를 보자면 기입등기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기입등기예요.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날린다는 말에서, 날린다 그러면 언제 어디부터 날릴까요?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무엇부터 날릴까요? 날린다는 것은 돈 받을 권리를 날린다는 말이죠. 따라서 돈 받을 권리가 섞여 있다면 등기부에서 보이는 첫 번째 돈 받을 권리부터 죄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경매로 돈 받을 권리는 모두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등기부 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빨간 줄이 그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틀림없이 어떤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겠죠. 돈을 받을 권리는 모두 날아가는데, 그렇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닌 것은 그것도 날아가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타당한 의문이죠. 타당한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권리 분석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경매로 돈 받을 권리는 모두 날릴 수 있는데, 날릴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여기에 권리 분석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날아가는데 날아갈 수 없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게 권리 분석이죠. 예를 들자면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차차 알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물건을 우리는 특수물건이라고 해요.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날릴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 날릴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법원 경매를 통해 물건을 사더라도 내 부동산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한테 붙어 있었던 부담이 그대로 나에게 이전된다는 말이죠. 이걸 인수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때리지 않으려면 그런 물건을 골라내서 피해가야겠죠. 이게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 쉽죠? 날릴 수 있는 것은 날리고, 날릴 수 없는 것은 찾아내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해야 해요? 이걸 꼭 우리가 배워서 골라내야 하겠냐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골라줘요. 그런 물건이 있으면 경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런 곳이죠. 탱크 옥션,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날려야 될 물건을 찾아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색하기 전에 특수조건이라고 있어요. 유치권, 아까 말씀드린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지분 입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건 설명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의를 줘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물건 사면 힘들 것이다, 골 때린다, 이런 걸 경고해줘요. 들어가 볼까요? 요게 빨갛게 돼 있습니다. 빨갛게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농지증, 이런 거,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 이런 거는 돈에 관련된 것이 일단은 아니니까 이거는 날아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갛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어 정도예요. 용어 정도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 큰 부담은 가질 게 없어요. 여기에서 용어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 분석이 두렵다고 해서 이게 너무 어렵다, 나는 법의 냄새는 난 못 맡는다, 법은 나하고는 절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래서 경매 출발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 받을 권리는 날아간다와 용어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알고 시작하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런 걸 가지고 빨간 글씨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입찰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걸 입찰해 가지고 해결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이라고 하죠. 영상을 만드는 놈에게 힘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